기분이 왜 좋아지고? 차라리 그럼 덜 억울하다. 어지간히 좋겠다 그거가 나오면. 이거 별로 안 좋아. 너 맞아. 무슨 맞기가 어렵다니까. 얘들아 9는 맞다. 진짜 맞기 쉽지 않다. 맞는 애 있던데. 있겠지. 진짜 천재인 거야. 걔 천재야 그러면? 자, 그래서 T1에 있는 거 얘들아 첫 번째 요 지문은 간단하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 지문부터 좀 봅시다. 요거는 얘들아 너가 핵심 소재가 뭐였지? 혁신은 뭐 변수는 아, 글자가 안 보이네. 깨야겠다. 이게 뭐였나 얘들아? 야, 이제 이거 지문을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야지 얘들아. 성공과 실패. 실패 뭐야? 성공과 실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자 처음에 네모처럼 New Value Creation,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이 창의적인 것들이랑 또 비교 대상으로 내었던 게 뭐였지? 비교해. 얘들아 혁신적인 회사들은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고, 맞지? 놓치는 게 히트 치는 것보다 더 많았어. 그치만 이 혁신이라는 걸 이루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원동력이 뭐였지? 큰일 났다. 30초만 잠깐 한 번 읽어봐. 한 번만 읽어봐. 혁신? 아닌 거. 주소 물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뭐였노? 비록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이 지문에서는 creativity 이꼴 innovation이라고 봤잖아, 맞지? 창의성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혁신을, innovation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봤을 때, 이 innovation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flexibility부터 나오는 거야. 이때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는 거는 변화라는 존재가 있으면 변화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이 밑에 보면 요거 영작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수라는 걸 마주할 수 있어. 그때 이 변수라는 거를 뭐다?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하게 되면 그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실패라는 게 있더라도 그 실패를 유연하게 대처했을 때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별표 하나 정도는 쳐놓고 봐야 돼.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얘들아 시험에서 뭐 갑자기 창의성이랑 혁신이랑 이런 공통적인 소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은 별표 하나 쳐놓을까? 이것도 얘들아 일종의 밸류에 대한 얘기잖아. 가치라는 거. 가치라는 건 얘들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얘는 약간의 서브젝티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누군가의 직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뭐 선생님 아니면 뭐 간호사, 의사 이렇게 있다. 진짜 범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의 월급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 게 있나? 없지? 이건 어떻게 한다? 아, 이 선생님이라는 집단 안에서 이 사람은 얼마 받고 이 사람은 얼마 받고, 간호사라는 집단 안에서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런 상대적인 집단 내의 비교를 통해서 아, 요 정도 주는 게 적당하구나 라는 걸 가려낸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서로 비교하는 걸 뭐라 했어? 여기 핵심적인 얘들아 competing offer라고 나와있지? 요거는 얘들아 별표 때려놔야 된다, 알았지? 와씨 큰일 났다. 하나도 기억 못해. 오늘 문학 영어로 끝낸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경쟁적인 오퍼를 제공함을 통해서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된단 말이야. relative comparison. 요게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evaluation, 평가가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냥 뒀을 때는 누군가의 가치 자체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집단이 있어. 이 부장한테 얼마 주지?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뭐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 이 사람 얼마, 이 사람 얼마. 그러면 부장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게 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매겨지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인 요 컴피팅 오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들어갈 것도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이라는 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이라는 의미다. 알았지? 그 다음에 scientist 있는 거. 자, 요게 그때 뭐 일단 얘들아,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 스타일대로 그냥 하자. 알았지? 요즘 학교생한테 안 물어보니까 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외우고. 근데 어쩔 수 없다. 너희 학교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지문에서는 얘들아 살릴 수 있는 거 accepted notion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문에서 두 개를 통칭하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정석현 선생님이 2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나이로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이에 관련된 통념은, 자, 이 지문에선 두 개 나온다. 인도어 러닝이랑, 그 다음에 아웃도어 러닝이 있어. 그 다음에 에이지 베이스드가 있고, 믹스드 에이지 베이스야. 인도어랑 아웃도어 중에 화자는 뭐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에이지 베이스랑 믹스 베이스 중에는 요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야. 무조건 하나가 낫고 하나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이게 학습 환경이 일어났을 때는 애들이 조금 야외에서 수업을 하고 또 그 연령대도 섞여 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가 창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마지막에 자, 이러한 결과치라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에 대한 도전이나 통념을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통념이 뭔가 했을 때는 인도어까지 묶어야 되지만 이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냥 묶어서 여러 연령대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원래 기존의 통념이라는 거는 에이지 베이스드 요거지. 애들은 그냥 나이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돼 라는 게 통념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통념에 조금 반한 게 아니야. 그래도 애들 학년별로 섞어 놓으니까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았어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근데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받아들여진 통념이라는 거는 existing이다 얘들아. 기존이란 뜻이거든. 기존의 통념이라는 거는 뭐다? 얘랑 기반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터 게임이었지.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컴퓨터 게임은 좋다 안 좋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이 지문에서는 컴퓨터 게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했어.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어떻다? 하나는 피지컬, 이렇게 좋은 거. 하나는 사이콜로지컬리 좋은 거. 피지컬리 좋은 거는 얘네들이 파인 모토 스킬을 쓴다 했지. 굉장히 섬세한 손가락 기술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그 신체적인 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사이콜로지컬리 요거는 feel good이었거든. 애들이 컴퓨터 게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cognitive advancement,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됐어.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을 쓰면 적어도 아이들이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면서 손끝을 이용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피지컬리 또는 사이콜로지컬리 두 개 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에듀테인먼트 있지? 요 단어는 에듀케이션이랑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교육과 오락의 조화, 오락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쌤이 안 달아놨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레스토랑이 좋지? 하면서 한번 가봤어. 가봤더니 화장실에 있는 작은 꽃 놔두고 이런 변화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작은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안 해서 안 나오지 싶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치자. 얘들아,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뭡니까 하면 리워드 프로그램이거든. 보상 프로그램이야. 자, 이때 보상이라는 거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였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제적 가치는 나쁘고 좋고 그 차이가 없지만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외제적 가치는 초반에는 좋아 안 좋아? 좋아.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을 올려줄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기는 하거든. 근데 딱 이 외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없어져. 딱 스톱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롱텀 에듀케이션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다? obstacles가 될 수 있어. 초창기에는 애들이 이거 줄게, 에어팟 사줄게 하면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왜? 라고 생각하고 그 학습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워드 보상 프로그램이 오히려 학습을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 자, 다른 일반적인 the more unlike other homes the world. 얘는 왜 이래 적어놔? 이거 쌤 좀 고쳐놓을게. 얘네 딴 지문 거 적어놓은 거 같네. 미안해.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이거 진짜 내 아직도 지금 좀 스트레스 받는데 제발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가 선생님들끼리도 다른 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가 뭐로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거든 얘들아. 이거 지금 박성호 선생님은 이거 프리데이터 이거 프리데이터 좀 다 프리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정성현 선생님은 이거 프리데이터 이거는 꼬리 칠해 라고 하면서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얘들아 월요일날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알았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원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해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게 꼬리 칠해고 이게 포식자란 말이지.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정확한 해석에 기반했을 때는 1번이 꼬리 칠해 4번이 꼬리 칠해고 2번이랑 3번이 포식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되면 지워야 되는데 꼬리 칠해가 일단 발각이 되게 되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건 나머지는 상관없어.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건 별표 하나 쳐놔. 자, 꼬리 칠해는 알람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알람 메시지는 굉장히 honest하대. 여기서 honest라는 거는 신뢰성이 있는 크레디블하다라는 거야. 이게 왜 크레디블하냐라고 봤더니 얘네들이 항상 위험 경보가 있을 때만 이 소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꼬리 칠해가 내는 소리는 포식자에 대한 알림음을 내주는 아주 정확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지니는 가치는 얘네들이 신뢰성 있게 또는 정확하게 경보를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내가 이 스펠링을 정말 왜 이러나. 컴패러티브 돼 얘들아 저거. 자, 이건 별표 2개 쳐야 되겠지. 무조건 2개 쳐야 되겠지. 이거 기회 비용이랑 그 다음에 비교 우위 이론. 자, 국가 2개 나왔지. 잉글랜드랑 포르투갈 나왔어. 포르투갈은 뭐뭐 잘 생산돼? 둘 다 잘 생산됐지. 와인도 잘 되고 얘네 클로즈도 잘 됐어. 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 안 되고 클로즈만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와인을 일로 생산하고 근데 오히려 얘도 일로 생산하는 거였지. 영국이 포르투갈로 클로즈를 생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 때문이야? 비교우위 때문이야? 기회비용 때문이야? 자, 포르투갈이 이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수입해. 이 뭐 때문이야? 쉣. 얘들아, 기회비용이랑 자 요거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컴패러티브
이거 두 개는 전부 다 비교 우위 이론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맞지? 다 비교 우위 이론에 있어. 이론에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 정도가 내가 그거를 안 했을 때보다 더 포기했을 때 그 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아웃풋을 고려하는 거잖아. 얘네 입장에서는 내가 클로즈를 생산할 때보다 수입할 때가 더 적자가 아니니까 이걸 수입을 할 거고, 맞지? 얘네 입장에서는 와인을 포기하고 이거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수입출하고 얘를 수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하는 거겠지. 두 국가 다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 이론을 적용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한 거다, 알았지?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되냐? 영국은 뭐를 포기하고 뭐를 한 거야? 와인 생산을 포기하고 클로즈 수출을 결정한 거고, 인마들은 와인 생산을 선택하고 클로즈 수입할 거를 결정한 거지. 그래서 자국에게 이거는 결국에는 둘 다 이익 수준을 따져가지고 그걸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내용 주의하면 되고, 밑에 Q1에 있는 opportunity cost와 comparative advantage 저거 단어 정도는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은 거, 동일한 제품 생산이야. 서로 다른 거 아니라 영국에서의 와인과 미국에서 포르투갈에서 와인이라는 똑같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랑 비교 우위를 고려한 무역이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누나 얘들아?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품질이 향상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클로즈랑 와인을 다 생산해.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와인에게 들어가는 힘이 적다 보니까 뭐 품질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에만 올인하게 되면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까지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품질 향상이 나타내는 건 스페셜라이제이션. 본문에도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포츠를 접근하는 건데, 스포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지. 자,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라는 거는 뭐다?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계랑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요 지문이었어. 자, 스포츠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일단 인마들은 제도화되어 있고 규칙적이긴 해. 그치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스포츠라는 건 뭐다? 동그라미 인베스트먼트, 투자야. 그래서 관리자들은 스포츠를 투자를 합니다. 이때 스포츠가 투자를 하는 거는 스포츠 이코로 나의 생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잃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스포츠에서의 성공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요 지문은 어휘하고 이런 것들 조금 챙겨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 있는 핵심 문장만 이해하면 되는데, A번에 봐봐. 아즈텍 사람들은 황금 헬멧을 쓴 사람들이라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스페니쉬 사람들을 판단했대. 그 이유는 뭐야? 이 아즈텍 사람들은 본 적 있나 없나? 없지? 자,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다.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으면 저걸 신이라고 생각하겠나? 안 하겠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 더 있어. How we fail to see.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보는 걸 실패한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밑줄 치자 심리적 장벽이라는 걸 세웁니다. 심리적 장벽을 두고 대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이 밑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겠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너가 요거를 각각 찾아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 효과를 내면서 결국에 이 카메라 이 방법을 통해서 뭐다? 현실감을 증진시켜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크게 네 가지를 사용했거든. 앵글, 샷, 롱테이크,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엔드 사운드 트랙이랑 이펙트는 좀 달라. 사운드 이펙트는 소리를 입히는 거고 사운드 트랙은 BGM 까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결과를 창출했는지 그거까지 조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빅데이터 있지? 빅데이터가 어디로 연결된다? commercially available.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자, 상업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밑에 나와. 얘는 소비자들에 대한 뭐를?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으게 되니까 결국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언제 뭐 하지, 뭐 먹지, 뭐 좋아하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가 commercial effect 정도. 내가 이것도 밑에 써놨어. 얘가 소비자의 정보를 형태로 추출해서 제품 판매를 촉진시킨다. 이게 빅데이터가 소비자한테 상업적으로 사용된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까? 자,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저거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또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는 거. 여기서 드라마라는 건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전부 다 원인을 갖다 씌워버리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감정이 밑줄 치자 격양이 되게 되면, 감정적인 격양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객관적 판단이 흐려져. 그래서 결국에는 팩트 전달보다는 드라마에 사람들이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산불이 낳는 궁극적인 원인이 물론 기후변화도 있지만 산림관리도 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드라마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가 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사이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지. 자, 이거 별표 2개. 얘들아, 에너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 생산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안 읽었네. 얘들아, 에너지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생산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해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이거 아무런 잘못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인마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자, 6번 이거야. 우리가 있는 이 시장 경제는 굉장히 악령 높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을 안 쓰고 이그노어를 한다라는 거야.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시장 경제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시장은 이제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민주화가 되고 사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화가 되고 사회화가 되면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얘를 공공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뭐라기보다는 개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피트로 보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퍼블릭 굿즈로 에너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퍼블릭 굿즈로 에너지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되니까 접근성이 높아져. accessibility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떤 원인이나 전개와 그 다음 결과를 봐야 되겠지. 에너지 민주주의자들은 에너지 생산이 환경이나 사람한테 해가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북돋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은 민주화시키고 사회화를 시켜야 돼. 민주화, 사회화가 되면 우리는 공공재라는 거를, 그 에너지라는 거를 공공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conceptualizing public goods 있는 거, 요 단어 들어가는 부분은 너가 딱 체크를 해놓고 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 왜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지문은 있잖아. 명예훼손이랑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명예훼손이 나쁘고 소유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자, 너가 deformation 이게 명예훼손이잖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마음이나 아니면 몸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자산이나 명예적인 자산을 훼손했을 때 벌을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자, 일단 여기 봐봐. 4번에 deformation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밑줄 칠까? 그들의 명예에 대해서 재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가질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지적 자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reputation이고, 자,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상황을 소유권 처벌과 관련해 쓰세요. 명예훼손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명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일반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거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보나? 안 본다. 개인의 몸과 정신은 소유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각각의 다른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다, 이거. 빨리 하고 맞춰줄게. 그게 낫잖아. 지지 끄는 것보다. 자, 이거는 별표 2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처벌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 1960년도에는 이때는 갱생 철학이야. 얘들아, 갱생이라는 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 사람이 다시 개화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자, 1980년도인가? 됐어. 없어. 그런 거. 삼진 아웃제야. 삼진 아웃이라는 건 3번 했을 때 안 된다. 니는 갱생 불가야. 니는 인간 쓰레기야. 라고 판단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는 완전 반대잖아. 두 가지 개념이. 근데 이 철학이라는 거는 한 개가 무조건 무시가 되는 철학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 하나의 단념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쌤 이거 해놨지? 단념. 하고는 안 적혀있네. 하나가 아예 없어지거나 단념되는 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기존에 있는 올드 아이디어를 약간의 변장을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나와 있지. thinly disguised old idea. 이거는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니까 reversion, 회귀회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저기 갱생 철학에 근거해서 회복적인 정의라는 것도 발생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형제도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갱생이랑 반대제 강력한 벌도 생겼고. 그다음에 T2. 자, 이거는 다른 거 없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교과를 시작할 때, 자, 교실을 어떻게 해주라, 얘들아? 다 치워줘라. 흔적을 없애주라는 거야. 이 흔적을 없애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을 때 걔네들한테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클래스룸이라는 건, 자, 밑줄 치자. collaborative space. 굉장히 협력적인 공간입니다. 심지어 하물며 선생님의 흔적도 없애주세요 라는 거였지. 자, 요 지문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르네상스 에컬러지 지문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이랑 요 세 개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는 주제가 뭐였노? 이건 뭐였어? 얘들아, 너가 A번의 gravity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얘 지금 핵심 주제가 쌤이 요 쿠션에 써놓은 것처럼 clash between ecology and economy잖아. 경제하고 생태계하고 부닥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자, 경제랑 그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부닥쳤지? 경제적인 요소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진 거잖아. 맞지? 근데 요 문장에 대한 심각성은 마지막 6번에 보면 B번에 있지.
인간은 오직 유일한 동물입니다. 홍조를 뛸 수 있는, 그리고 홍조를 뛰어야 하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건 별표 쳐놔. 오직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또 부끄러워하는 동물입니다. 라는 거는 생태계의 위협에 대해서 인간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옛날에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은 말로만 전달하는 거였지. 자, 말로만 전달하는 건 한계가 몇 가지 있어. 물론 좋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왜냐? 말로만 하는 거는 딥러닝이 일어나지 않아서 intellectual struggles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적인 고군분투라는 거는 애들이 뭘 하는 거다? 밑줄 치자. apply, analyze, synthesis, and 요거.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진짜 딥러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전달하는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것밖에 없어. 자, 요거는 별표 2개. 문화적 소외 집단. 자, 우리 일반적인 통념 accepted 아이디어는 뭐야? 소수 집단에 해당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 베이스야.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실제로 그랬나 안 그랬나? 안 그랬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꾸준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지. 그래서 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에 저항하는 지문이야. 소외 집단의 경우에는 억압된 자아를 기점으로 부정적 사회적 견해를 가진다고 했지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웰빙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밑줄 치자. 공동체와 유지함. 저때 공동체라는 건 본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야. 얘들아, 엑시옴이라는 건 공리라는 뜻이었지. 아인슈타인은 항상 공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요거는 11번, 밑줄 쳐놓읍시다. Like humor, 유머처럼 창의성이라는 거는 demand not taking convention too seriously. 여기서 convention은 전통이제. 아인슈타인이 나는 공리를 항상 부정해왔다라는 거는 인마는 트레디션 또는 컨벤션이라는 걸 부정했다라는 거든. 이 지문에서 컨벤션 자체를 안 좋은 걸로 본 건 아니야. 그치만 컨벤션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하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픽스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게 트레디션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기존에 있던 잘못된 통념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고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마치 창의성이라는 건 유머처럼 뭔가 너무 심각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휴먼 상태 있지. A번. 원래 요거는 밑줄이 안 쳐져 있었는데 resting state 있는 거. 요 휴먼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면 아무것도 감정이 없는 상태. 요것만 밑에다가 적어놔야 되라.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자, 이거는 서로 다른 경험이라는 게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험을 다르게 하니까 뭐도 다르다?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2번 문장에 보면 사람들은 여겨졌습니다. Speak differently because of the race. 종에 따라서 얘기를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언어는 인종에 따라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같다. 통념이야. 그리고 맞지? 저게 같다 카드나 다르다 카드나 결국은 다르지? 그러면서 중국계 미국인 얘기했잖아. 얘가 인종은 중국이잖아. 그치만 말하는 건 미국이었지. 언어하고 인종은 무조건 똑같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케이스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이거 별표 2개.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는 사회적으로 유도된 인덕션이라는 건데 여기 A에 들어갈 거지. A 어디 넣나? 자, 그냥 애들한테 47도에 물에 집어넣었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끝냈지. 근데 그 전에 야 이거 진짜 뜨거워. 진짜 니 완전 손딜 수도 있으니까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 빼래라고 얘기를 하고 집어넣잖아. 그럼 애들이 뭐가 활성이 됐어? 전대상 피질이라는 게 원래 47도야 하고 집어넣었을 때는 5 정도밖에 안 움직였으면 야 이거 진짜 겁나 무서워라고 얘기하고 집어넣었을 때는 한 10 정도 움직였다는 거야. 어떤 자극이 즉 우리가 유도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보면 그 결과가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통과 관련된 기대치라는 거. 이건 뭐겠어? 플라시보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괜찮아져? 아니면 이거 먹으면 엄청 아플 거야? 라는 게 소비자들의 내모치자 얘들아. behavior, 행동상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유도된 예상에 의해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전대상 피질은 정신적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체크. 자, 요거는 공간이랑 수직성에 대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뭐를 적용하면 더 잘 이해하드노? 공간에다가 수직적인 개념을 넣었을 때 업다운을 넣어주면 애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이거 그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호 절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얘들아 그거야. 진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날개 달린 배츠나 얘네들은 날개가 원래 필요했는데 앞다리라는 것도 앞다리 필요 없이 날개만 있으면 되니까 앞다리 없애야지 하고 저거 마음대로 딱딱딱딱 되나 안 되나? 안 돼. 진화라는 거는 어떻게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바로 진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꾸준한 상호 절충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앞다리 좀 필요 없네. 그럼 여기 조금 태야 되고 조금 태야 되고 뒤에 필요하네. 뒤에 뭐 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지. 다 해간다 얘들아. 자, popular 바뀌어라. 이거는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어. 뭐가 핵심이야, 이거는? 소프트웨어지, 맞지? 안에 있는 패치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때 이 업데이트라는 건, 얘들아, 완전히 새로운 거야? 아니야. 기존에 있던 거를, 자, 요것만 보면 돼,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상상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 밑줄 치자. 이 사람들은 얘들아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건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치만 실제적으로 뭐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유지 존속하는 거를 하는 거지 이 엔지니어들이 막 무조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경제학자랑 그 다음에 지질학자들이 어떤 매장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였는데 자 경제학자들은 인마들은 경제잖아. 아웃풋의 중요성이 커. 그래서 이 매장량을 개발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결과적으로 초래될까 얼마 벌 수 있을까라는 게 포커스라면 지질학자들은 안 돼. 매장량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톤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인마들은 장기적인 어떤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거를 영어로든 한글로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큐체크는 반드시 풀어보고 쳐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lose aversion, 손실 회피제. 손실 회피 성향이 큰 사람들은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잃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이라고 했어.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잖아. 그러면
손실 회피 성향이 큰 사람들은 얘들아 기존 제품을 선호하겠나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겠나? 기존 제품을 선호해. 왜? 새로운 제품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한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잖아. 그 자체가 두려운 거야. 반면에 이노베이터, 개혁자들은 어때? 혁신가들은 새로운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얘네 둘 간에 상충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새로운 거를 너무 많이 추구하는 걔네들은 현실감을 약간 잃는 경향성도 있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 둘의 밸런스를 맞춰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언어적 소통의 한계지. 자, 비언어적 소통은 무슨 한계가 있어? 무조건 감정이야, 얘들아. 제스처를 쓰면 너희의 감정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 말고 없어. 이거 쌤이 중요한 문장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네모 친 거 그것도 파일로 줄 거야, 알았지? 자, 요거는 이거 별표 3개. 이게 아들아 모의고사 지문이랑 굉장히 유사한 지문이었지. 자,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생태계는 원래 무슨 상태? 안정한 상태지. 인간이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지. 그게 좋다 나쁘다? 아무런 좋고 나쁨을 얘기하지 않았다, 알았지? 모의고사 지문은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불안정해진대. 맞지? 그게 끝이야. 여기서 불안정은 마이너스 불안정이라기보다는 원래는 딱딱딱딱 규칙적이었던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심지어 사람이 개입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안마는 뭐냐? 인마는 인간이 개입하면 뭐가 발생한다? degradation.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봐. 인간 개입 자체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골에서의 삶을 좋다라고 봤거든. 왜냐하면 시골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도시화된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골에서의 삶이 더 좋은 거고, 근데 오히려 도시에 있는 계속적인 개발이 이런 삶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 8번에다가 별표 때려 놓으면 화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 얘가 저거에 포커스 맞춘 사람들은 안 돼, 화학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화학 자체가 일으키는 일부분의 안 좋은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린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초록색 그 화학이라는 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화학도 있는데 안 좋은 일면식만 캐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몰두해 있다라는 거지. 자, 그거를 표현한 단어가 얘들아 dehumanizing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dehumanizing 있는 거 있지? 요거 A번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바뀌어라. 왜? 야옹 와 정신 못 차리네. 저 옆을 돌아갔구나. 얘들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정보 가부하고 어땠다라는 거야? 응. 그렇지. 정보가 너무 과하게 많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오버웰드지. 얘들아 이거 내 챗GPT 얘기했지? 맞지? 무분별하게 정보만 많은 거는 내가 정보를 잘 활용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치?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되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지. 이거는 결국 내가 학습으로 전환하는 거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게 그게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다. 알았지? 자, 이제 그 다 했네. 얘들아, 이거는 행동 지침들 중에서 정말 공포 메시지의 유효성인데, 자, 만약에 위험한 공포 메시지가 있어. 이거를 아이들이 해결하게 만들려면 뭐를 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침을 줘야 된다라는 거야. 야, 네가 그게 무서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럼 해결할 수 있대. 이렇게 지침을 같이 줬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한다? 행동을 해. 얘들아, 시험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규칙하고 뭐 하고 이거 해야 돼? 하면 맞다.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시험이야. 위험해. 무서워. 조심해. 아무것도 안 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위협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안내가 가야 돼. 그렇게 되면 more possibility to behave. 얘네들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행동을 하면 이거는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자, 나머지 뒤에 있는 장문이랑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쌤이 빼놨고, 얘들아, 이제 진짜 시간이 없지? 맞지? 본인에게 필요한 거 이제 찾아서 공부하면 되고, 쌤이 요 네모나게 된